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나에게 오카리나라는 상처를 치유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조력자. 한국에 산 지 10년째인 탈북 청년 김명 씨는 오카리나 연주가입니다. 저는 오카리나 연주자 김명이고요. 탈북 청년입니다. 5살 때 97년도에 넘어와서 중국에서 약 7년 정도 살다가 태어난 곳은 평안북도 구장, 자란 곳은 중국의 어느 마을. 12살 때 중국 땅을 넘어 몽골로 가려다 엄마와 헤어져 북한 수용소까지 끌려갔고, 엄마를 만나야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탈북하는 과정에서는. 엄마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2번의 탈북 시도 끝에 중국 단동항을 떠나는 배를 타고 한국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맨날 꿈꾸고 혼자서 진짜 편지 쓰고 진짜 많이 그려왔거든요. 근데 정작 만났는데 멍해지더라고요. 엄마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고등학생의 교복을 입은 지 얼마 안 돼 벗어던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곱하기 나누기 곱셈 나누기 여기까지밖에 못했던 저라서 너무너무나 생소하더라고요.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 대신에 여행하고 경험하면서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김명 씨.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공부했던 대안학교에서 처음 들었던 오카리나 소리에 반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며 살지, 어떻게 살면 좋을지 여러 직업을 탐방하던 길에도 늘 오카리나가 함께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오카리나의 매력은 누구도 낼 수 없는 저만의 또 감성적인 소리가 있어요.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오카리나한테 담아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 애절하다, 구슬프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카리나 연주가 김명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 목에도 오카리나. 네, 요거는 그냥 액세서리. 여기도 오카리나. 네. 오카리나 이렇게 종류가 많나요? 다른 가방이 더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오카리나가 몇 대라고 얘기하나요? 약 한 200~300개 정도 됩니다. 한국 생활 10년 동안 꾸준히 모아왔다는 수백 개의 오카리나가 김명 씨의 애지중지 재산입니다.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제작에 좀 관심이 있어갖고 이것저것 막 만들어 보다 보니까 좀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게 오카리나 300개? 200~300개 정도 됩니다. 200~300개. 네. 10년 만에 네. 오카리나. 두세 개가 아니고 200~300개. 오카리나 연주만 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맑고 청아하고 신비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오카리나의 장인이 되고 싶다는 김명 씨. 제가 오카리나 연주를 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한스러운 표현이나 신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연주하는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가 그 북한에서 그 수모를 당했던 감옥에서 힘들었던 시절들과 고모 할머니한테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과 한국에 와서 내가 자본주의라는 사회를 겪어야만 했었던 그런 시절,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런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오카리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감성뿐 아니라 음악가로서의 기본을 다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학력적인 스펙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면에서는 좀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를 이제 다니고 또 어떤 스펙을 쌓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는 용기를 갖고 도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를 어떻게 하면 그대로 낼 수 있을지, 그 감정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따라하고 연구하고 끝없이 연습하면서 깨달은 김명씨만의 비결이었습니다. 글쎄요, 테크니션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제가 명함을 못 내밀어요. 왜냐하면 저는 단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고 사실 빠른 연주곡들을 제가 선호하는 편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곡들을 좀 연마를 안 했고, 하지만 개성적인 면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김명하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김명하면 참 감성적인 친구, 또 그런 뭐랄까요, 구슬픈 음악, 그런 쪽에서는 아주 내가 어떠한 멜로디를 곱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제가 혼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마 진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한국에서 오카리나라고 하면 최고로 꼽히는 대구에 있는 대신대학교 김준우 교수였습니다.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이 친구가 활동하는 거를 봤고요. 그냥 오카리나 탈북을 했는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SNS 상에서 그거를 이제 들었어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좀 배우고 싶다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뭔가 이렇게 좀 발전을 원하고 도약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또 좀 체계적인 거를 배우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김준우 교수도 북한에서 왔다는 남다른 이력의 김명씨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재능은 많지만 여러 방면으로 익히고 다듬어야 할 것이 많았던 김명씨를 한번 가르쳐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음악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게 필요해요.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음악이라는 직업으로 해서, 이 오카리나라는 걸 통해서. 근데 그거를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또 자기가 알고 있고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또 티칭 방법도 습득을 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연주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좀 많이 아쉽죠. 아직은. 김준우 교수는 음악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해 기본적인 공부부터 시작하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명씨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대학 대신에 다른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을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워낙 또 재능과 끼가 있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좀 어렵지 않을까 혼자서 그런 생각도 해요. 워낙 학비가 비싸고 또 그거 학비뿐만 아니라 또 생활비며 숙식비며 사람을 상대할 때 이렇게 담은 이런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게 밥값보다 더 비싸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처음부터 대학 대신에 사회생활을 선택했던 이유 그대로였습니다. 현실적인 한계.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경험적 판단과 체계적인 음악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들을 하려면 대신대학교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이것을 밟아나가고 또 졸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서부터 30대 중반 되잖아요. 그럼 졸업하면은 그때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시간이 너무 많이 네. 걸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고, 너무너무나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저를 이제 가꾸어 나가고 싶은 그런 방향도 있었지만, 선생님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일단은 다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명 씨는 지금도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오카리나 음악인으로서의 삶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는 연주를 하고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탈북자 김명 씨를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다치 않고 25년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 소리를 내는 오카리나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왔죠.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지금쯤 뭐 어떻게 됐을지는 뭐 군대에 가 있겠죠. 군대에서 열심히 삽질하고 있겠죠. 마음고생, 몸고생도 많았지만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김명 씨. 제가 찾은 자유는 한국에 와서 음악을 통해서 힐링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들어요. 뭐 음악을 하면서 많이 힘든 적도 있고 즐거웠던 적도 참 많지만 음악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힐링하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오카리나를 연주할 때마다 나 스스로한테 위로를 해주고 또 앞으로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라는 이런 꿈을 비전을 줬거든요. 예, 오카리나가.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전해줄 수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곳곳을 다니며 어린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펼쳐놓는다는 25년 동안의 파란만장 인생 이야기. 내 스스로가 나를 모른다면은 그 경험을 하면은 그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분야에서 뭐를 잘 하는지를 알아야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뭔가를 또 탄생시키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만약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더라도 그 속에서 보석이 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내고 싶다면 나를 아끼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원석은 참 보기에는 아름답고 진열 때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참 보기 좋아요. 아름답고. 하지만 그냥 아름다운 것에서 끝이거든요. 근데 이 원석을 얼마나 가꾸고 다듬고 그 공정들과 세련되게 각도를 깎아서 보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는 월등하게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석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치면 보석으로 만들어서 진짜 멋있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깎아놨을 때는 그 다이아몬드가 몇억, 몇십억, 몇천억의 가치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멋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지만 제 스스로는 참 고되고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초고 누구도 도전해보지 못한 길이니까 그만큼 또 힘들고 넘어야 할 산도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큰 목표는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꼭 북한에 가서 내가 이 북한 동포들한테 음악적으로 이제 오카리나를 통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달란트가 오카리나 연주다 보니까 이 연주로 사람들한테 힐링을 해드리고 또 치유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고향 사람들에게 오카리나 소리로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고 싶다는 평안북도 구장의 고향인 김명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문입니다.